네, 니코틴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의 내연남이 구속됐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양재열 변호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영화 같은 사건인데요. 이게 지난 4월에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5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네. 남성이었는데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망에 이르렀고요. 그 부인이 이제 사망 신고를 하고 예. 사실은 그냥 뭐 일반적인 변사체 돌연사 정도로 처리가 될 뻔했었는데 네.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이 사실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예, 예. 이제 결론이 안 났으니까 네. 실제로 이 부인이 자신 명의로 남편의 뭐 집 등을 포함해서 한 10억 원 가량을 처분을 해서 자신 명의로 이전을 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내연남이 또 개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으로서 수사상으로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거의 넉 달 정도 지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 어떻게 단서가 잡힌 건가요? 실제 이 남편의 어떤 상황을 좀 예. 의심스럽게 본 경찰에서 시신부검을 해본 결과 이 남편 몸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하고요, 예. 니코틴이 검출이 됐었는데 수면 유도제와 니코틴. 니코틴. 예.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니코틴이 거의 안전 수치의 한 11배 가량인 리터당 1.95mg 가량이 검출이 된 겁니다. 이거는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에 그만큼의 니코틴이 있을 수는 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한 거죠, 경찰이. 심지어 담배도 안 피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타사를 의심한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건데요.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아내와 내연남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 내연남이 니코틴을 구입한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내연남이 인터넷을 통해서 니코틴을 이제 중국 쪽에서 예. 구입을 한 건데 니코틴 원액을 구입을 한 겁니다. 원액을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게 과거에 네. 정말 수십 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니코틴이 가끔 독극물로 사용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니코틴을 주입을 해서 살해를 하게 되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이게 담배 때문에 사망한 건지 니코틴을 흡입시켜서 독극물로 사망한 건지 가리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중 니코틴 농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완전 범죄가 될 수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쓰였거든요. 과거에는 유럽에서 있었던 왜냐하면 그때는 문제군요. 니코틴이 예. 검출된다는 것까지만 알았지 네. 이게 혈중에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런 수법으로 쓰였고 최근에도 뭐 한 2006년경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니코틴을 독극물로 사용해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외국에서는 좀 고전적인 수법이군요. 외국에서는 아예 고전적인 수법이고 지금은 외국에서도 아마 이거를 지금은 쓰는 쓸수 없는. 예, 그렇죠. 이제 기술이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발달해서 보니까. 이게 독물로 쓰이게 되면은 가려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양 변호사님, 니코틴 원액이면은 이게 유독 물질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이게 분명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분명히 뭐 아직까지는 당연히 앞으로도 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구매가 가능한데 이 현재 이제 중국 쪽에 또 중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국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 너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니코틴이 다량 투입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처음 예, 예. 알았는데 얼마나 투입이 되면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치사량이 어느 정도나 보통 됩니까? 이제 아까 이제 1.9mg 예. 정도가 지금 나왔다고 했는데요. 0.17mg 정도 리터당 이런 정도가 리터당, 이제 통상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그 정도인 거고 네. 한 3mg, 3.7mg 이상이 되면 치사량이 되는데 음. 이게 호흡이 곤란해진다가 심장 박동이 이상이 와서 급성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키는 결국은 거죠. 심장마비로 이렇게 심장마비를 사망하게 되는. 불러일으키는데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니코틴만 검출이 되니까 예전에는 한때 이제 독극물로서 예. 이용이 됐던 겁니다. 네. 자,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이제 내연남 그리고 아내가 지목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남편과는 6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범행 2달 전에 이제 혼인 신고를 네.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혼 정보 업체를 네.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경부터 동거만 했었는데 네. 혼인 신고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가 범행이 있기 2달 전에 갑작스럽게 신고를 했고요. 혼인 신고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딱 차이는 그거거든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재산 처분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예. 공교롭게도 실제로 이 내연남에게도 사건 직후에 한 1억 원 가량을 내연남의 계좌로 송금을 해줬던 또 정황들이 또 것까지 있군요. 나왔습니다. 예, 예. 네. 두 사람 모두 최근에 구속은 됐는데 이제 도망가려다가 체포가 됐다면서요. 네, 한 사람은 이제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려다가 예. 잡혔고
이제 다 외국에 또 머물고 있었던 내연남 같은 경우도 네. 일찍 귀국을 했다가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둘 다 지금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살인의 공범이죠. 예. 네, 완전히 공동 정범으로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고 있고요. 이 내연남 같은 경우는 네. 담배 끊으려고 전자담배 때문에 니코틴을 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평소에 이제 수면 유도제를 좀 복용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추측을 하기로는 남편이 평소에 복용하던 약물에 이 니코틴을 섞은 게 아닌가라고 경찰에서는 현재 추측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추정되는 상황, 사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